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 과장 황태겸입니다. 제가 발표할 기획 관련 도서는 기획의 99%는 컨셉이다입니다. 우선 목차를 안내드리면 도서 선정 이유, 컨셉이 필요한 이유, 관점에 따른 컨셉 설명, 훌륭한 컨셉의 조건, 컨셉 도출 방법, 결론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 선정 이유입니다. 도서 선정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제목의 심플함입니다. 기획의 초보자나 마찬가지인 저에게 도서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이었습니다. 이 도서는 기획의 개념을 한 가지 단어로 정의 내려주어 접근하기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연관성입니다. 제가 IMS 홈페이지를 기획하며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했던 부분이 다른 세부 여학원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어떤 컨셉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서가 현재 저에게 딱 맞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신뢰성입니다. 저자는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 및 단체에서의 기획 경험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도서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이유로 도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도서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이해하기 쉬운 예시들을 통하여 컨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남들이 이미 하고 있는 차별화되지 않은 컨셉으로 장사를 하는 A와 자신만의 독특한 컨셉으로 장사를 하여 대박이 난 B를 예를 들어 독특한 컨셉이 가지는 위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품을 단번에 시장 잠식 상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컨셉의 위력을 써니텐이란 예시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써니텐은 침전물이 생겨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를 흔들어 먹는다라는 재미있는 컨셉을 통해 흥미 요소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컨셉이 후발주자 혹은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품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 고객의 컨셉에 대한 충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예로 젊고 유쾌한 이미지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임성훈 아나운서와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다 마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한순간에 매장되어 버린 황수정이라는 연예인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은 상품의 기능과 더불어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컨셉, 즉 이미지도 함께 소비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는 컨셉이 상품의 셀링 효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관점에 따른 컨셉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컨셉은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실천 방법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전략이라면 컨셉은 그 전략을 개념화하여 알기 쉽고 전략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컨셉은 의도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로 도출되는 이미지 혹은 정보는 앉는 도구, 공부, 휴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타겟에 맞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의자는 컨셉이 부여가 된 상품이 되고 이에 따라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등 구체적 전략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앉는 도구로서 오래 앉아 있어도 편안한 이라는 컨셉을 부여하게 된다면 타겟은 근무 시간 내내 앉아서 근무하는 직장인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직장인들에게 어필할 만한 홍보 방법, 디자인 등이 컨셉에 맞게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컨셉은 제품의 특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혀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개념의 제품인 경우 기능에 집중하여 컨셉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고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의 제품의 경우 이미 기능에 대해서 고객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 또 어떤 편의성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컨셉을 잡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독점적 제품의 경우에는 최고라는 가치에 집중하여 컨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컨셉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마케팅적인 부분과 구현 가능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컨셉을 부여할 때 실현 가능한 영역이 어디인가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컨셉 부여의 출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히 고객은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크게 네 가지와 관련하여 선택한다고 합니다. 고관여, 저관여, 감성, 이성인데요. 자동차와 같이 고가에 한 번 구매한 후 오래 지속되는 상품의 경우가 고려를 이성에 기초하여 기능적인 부분을 꼼꼼히 따지는 고관여 이성 제품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술, 담배, 과자 등과 같이 감성에 기초하여 습관적 구매가 이루어진 상품이 저관여 감성 제품군에 속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자동차도 감성에 기대어 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꼭 오픈카를 사겠어. 이런 고객이 그 상품을 구매할 여력이 되었을 때 이런 고객의 경우는 감성적인 부분이 이성보다 관여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품의 타겟과 본질에 따라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 위치가 선정되게 되고 이에 따라 컨셉이 맞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컨셉의 도출 과정부터 상품 출시까지 일련의 과정입니다.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목표가 설정이 되면 시장을 세분화하여 타겟군을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 아이디어를 내어 취합한 다음 가장 효과적인 아이디어 및 니즈를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컨셉이 정해지고 마케팅 및 사업성이 검토된 후 시장으로 상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컨셉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드렸으나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컨셉은 다르게 적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정성껏 기른 채소를 팔아서 성공한 농부는 컨셉의 본질은 정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별할 것 없는 책상을 뛰어난 언병과 추임새 등으로 세일즈하여 대박이 난 세일즈맨에게 컨셉은 뛰어난 포장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상품의 본질, 즉 효용성을 고객에게 전달한 것이고, 그 상품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컨셉은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즉, 컨셉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앞서 말한 컨셉의 조건 혹은 특징들에 기초하여 훌륭한 컨셉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7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가 있는 컨셉이어야 합니다. 컨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략의 개념 혹은 주제이기 때문에 전략의 시나리오가 짜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즉각 반응입니다. 컨셉, 전략, 기획, 이 3가지 단어의 최종 목적은 상품을 잘 팔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특하고 시나리오가 잘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즉각적 반응이 없으면 상품 판매가 힘듭니다. 따라서 훌륭한 컨셉은 출시한 뒤 즉각적 반응이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행 조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셉은 기획 실행을 하기 위한 일종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기획이 잘 실행될 수 있는 조건까지도 고려되어 선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차별화입니다. 더 좋습니다. 더 쌉니다. 더 맛있습니다처럼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의 차별화보다 제품의 본질에 대한 차별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번째, 고객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컨셉은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상품 구매 시 당신은 이러이러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 지향적으로 실천력이 있는 컨셉이 훌륭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6번째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의 본질을 저버린 차별을 튀기 위한 차별화는 상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컨셉은 상품의 본질과 연관성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셉은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앙드레 김, 스타벅스 등 우리는 어떤 상품을 보면 그것과 관련된 즉각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처럼 좋은 컨셉을 가진 상품은 그 상품만에 떠오를 수 있는 독창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컨셉 도출 프로세스입니다. 컨셉은 곧 전략의 주제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컨셉 도출 프로세스는 상품 기획의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게 목표 설정입니다. 실현 가능한 우선 목표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장기 목표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컨셉의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품이 시장에서 처한 위치 또는 상품의 기본적인 본질 파악 등이 이 과정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상황 분석입니다. 시장에서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 긍정적 요소들과 부정적 요소들의 파악에 기초하여 문제 요인과 기회 요인을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회 요인을 어떤 식으로 살릴 것인지, 문제 요인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아이디어 회의 등으로 탄생하여야 할 것들이 컨셉의 후보군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정된 컨셉 후보들을 바탕으로 부정과 비우기 과정을 통하여 컨셉 후보군 중 가장 적합한 컨셉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컨셉은 간단한 단어 등으로 컨셉 워드화해서 전략의 방향성을 잡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컨셉 워드가 기획이 어떤 전략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나침반 혹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컨셉 도출 프로세스를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IMS 기획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첫 번째 IMS의 단기 목표는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학생 200명 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 목표는 빠르게 성장하는 세부의 명문 학교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장에서 IMS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IMS는 상품의 본질로 놓고 본다면 세부라는 시장의 신생 학교입니다. 다음은 시장 상황 분석입니다. 현재 IMS가 속한 시장은 세부라는 한정된 공간에 수많은 학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점유율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요인은 수많은 경쟁자들, 필리핀 영어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노하우 부족,
또한 감자유학이 만든 학교라는 사실로 인한 타 유학원의 견제, 신생학교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지도 부족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세부 타 어학원들의 정보 부분들을 취합해 정리해서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기초로 하여 현지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반대로 기회 요인을 살펴보면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인력과 조건 등을 이미 가지고 있고 감자유학과 한양학원이라는 모객 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 후자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기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 요인과 문제 요인을 타개할 방법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의 컨셉 후보군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수업량 어필을 통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니즈 자극,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한 다양한 목적의 타겟군 유치, 수준 높은 강사에 대한 컨셉 어필을 통한 명문 학교 이미지 구축, 철저한 학생 관리 컨셉을 통한 만족도 높은 학교의 컨셉, 질이 높은 액티비티와 수업 내용 등의 어필을 통한 프리미엄 컨셉 구축,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알차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가성비가 뛰어난 학교의 컨셉, 신생학교로서 진취적이고 젊은 이미지의 어필, 감자유학으로 활용한 유학 전문가가 만든 영어학교. 이는 보통 핸드폰 가게 등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싼 집 돌아다니다가 답답해서 내가 차린 집. 이런 컨셉입니다. 또한 지리적인 약점을 장점으로 활용한 공부만 전념할 수 있는 목적에 충실한 학교 등의 컨셉입니다. 이 후보군들 중 부정과 비우기를 통해 다시 반문해 봅니다. 제가 학생의 입장이 되어 니즈와 문제점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죠. 나라면 인지도 없는 학교를 갈까? 시내와 떨어진 곳에 가도 불편하지 않을까? 오래되지 않아서 검증이 안 되는데 과연 잘 가르칠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 내가 세부의 학교를 고른다면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둘까? 저는 이 질문들을 통하여 지리적 약점을 강점화시킬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학업의 퀄리티 부분에 집중하여 컨셉 워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수많은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장점 하나에 집중하자는 것이며 이는 목적의 충실, 차원이 다른 관리, 전문성, 세 가지 컨셉 워드로 작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컨셉 워드인 목적의 충실은 세부에 공부하러 왔으면 굳이 시내에 학원을 갈 필요가 있냐. 수업량이 타 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아서 확실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중에 빡세게 공부하고 주말에 나가서 즐겨라.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이 다른 관리라는 컨셉 워드는 교사들이 함께 생활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컨셉으로 학업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주어 슬럼프 없이 효율적으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 수업 시간 외에도 꾸준히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등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워드 컨셉인 전문성은 전면의 감자 유학을 함께 내세워 유학 전문가가 직접 만든 학교라는 이미지로 신생학교로서 검증되지 않은 학교의 퀄리티를 인지도가 높은 감자 유학의 신뢰도로서 상쇄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컨셉 워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하여 학교를 기획하여도 될 것이고 이 부분 중 하나에 집중하여 특징을 내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에 직접 가서 실현 가능성을 보고 기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제가 내린 결론 부분은 기획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의 과정이며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컨셉은 이런 전략 수립 과정, 즉 기획의 과정에서 기획이 산으로 가지 않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기획이 되려면 먼저 올바른 컨셉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IMS 기획의 컨셉을 구상하며 기획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